우리 지난주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에 보충하면서 음은 했고 영민아 여기 보죠. 잠깐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언어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가 첫 번째 맞춤법의 차이. 여기 사례 보이죠? 집중해라. 여기 사례 보이지? 자, 남한은 뭘 나룻배에서 뭘 인정해요? 예,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합니다. 리을이랑 이응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이용과 리용은 뭐예요? 네, 두음 법칙이라고 해요. 지금 허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두음 법칙이라는 말은 한자어의 경우 단어의 초성 자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올 때 걔네들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성 계집 여자 여자 여자를 써서 잡아 여자 여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여자 쓰고 여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한자어로 될 때 여라고 하는 모음 앞에 니은은 떨어져 가지고 여로 해서 여성으로 발음합니다. 자, 집중해라 할 때.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두음 법칙을 적용했다고 얘기해요. 자, 다음 띄어쓰기 보시죠. 건널 것. 얘랑 얘는 자, 의존 명사는 무슨 것, 무슨 수, 무슨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공부할 수 하면서 이렇게 것이나 수는 아 것이나 수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거 우리가 것, 수, 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얘네를 우리 한국어에서는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띄어 쓴다. 의존 명사를 띄어 쓴다. 자, 북한어는 다 달라요. 사이쇼 표기 안 하고요. 두음 법칙 적용 안 해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의존 명사는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남한의 경우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 띄어쓰기의 경우 남북한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를 남한보다 더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그래서 의존 명사를 띄지 않고 붙여 쓰더라. 자, 이번엔 어휘 차이입니다. 남한에서 표준어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자, 북한에서는 평양말을 문화어로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말은 표준어,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말은 문화어인데 분단 초기에는 남북한 모두 서울말을 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북한의 방언, 사투리를 문화어로 삼은 거. 그래서 평안 방언이나 한경 방언, 평양 말을 문화어로 삼았는데 평양이 아닌 평안도나 함경도 지명의 사투리도 포함시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사투리가 쓰인 사례로서 요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계산이, 가마치, 망돌 얘네들 북한의 경우 문화어로 삼게 된 사투리다. 계산이는 무슨 뜻? 알아야 돼.
단어뜻 연결하는 거 시험도 나올 수 있어. 계산이는 거의, 가마치는 누룽지, 망돌은 맷돌. 알아두세요. 원래 방언이었다 얘네들. 자, 두 번째 유형. 자, 글자의 형태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어휘. 이거는 이념과 제도의 영향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자, 남한에서의 동무와 북한에서의 동무가 달라요. 남한에서의 동무는 친구 같은 뜻이고 북한에서의 동무는 동지 같은 뜻입니다. 자, 북한 사전에도 동무의 뜻풀이가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뜻풀이가 있기는 하대요. 하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쓴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자, 또 하나 나오네요. 세포. 생명의 기본 단위로서 생물학 용어에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단위 조직, 집단이나 그래서의 조직을 뜻하고, 자, 바쁘다의 경우 남한에서는 공부하느라 바쁘다 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딱하다, 북한에선 참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자, 세 번째 유형, 분단 이후 새로 만들어진 말, 새로 만들어 쓰고 있는 말. 여기에 음반, 견인차. 자, 새로 만들 때 다듬은 말이나 새로운 말이 있다는데, 새로 만든 말. 여기서 보면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경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새로 만들 다듬은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새로 만든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 밥 공장 나와놓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응. 여기서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음반을 소리판으로 바꿔 쓰고 있고 끌차, 견인차를 끌차로 바꿔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니? 한자를 순우리말로 바꾼 거고, 자, 나이프를 밥상칼, 노크를 송기척이라고 한 건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세 가지 종류 볼게요. 어휘에서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북한의 방언이 문화어로 쓰였기 때문에 달라진, 다른 말. 계산이, 가마치, 망돌. 계산이는 거의였고, 그 다음에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 동무, 세포, 바쁘다. 우리가 쓰는 말이죠. 세 번째 유형, 새로 만들어 쓰는 말인데 그중엔 다듬은 말과 새로 만든 말이 있는데, 근데 다듬은 말은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게 있고 외래어, 영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반영된 거? 아, 이거를 표시를 안 했네. 뭐죠? 자,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가 반영된 단어, 노동영웅, 박공장, 인민배우 같은 것들. 그 정도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교류와 연구 성과. 그동안에 이런 교류가 있었고 극복한 첫 번째, 이런 맞춤법 통일. 서로 다른 맞춤법을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나는 어휘는 통합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 나라를 기준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 봐. 남한의 어휘를 단일화하거나 북한의 어휘를 단일화하거나 혹은 둘 다의 어휘를 다 인정하거나. 자, 협의해서 맞춤법을 지키고 그렇게 정했으면 남한과 북한 모두 학교에서 교육하고 언론을 통해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그 정도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번부터 5번, 네, 1번부터 5번까지 풉시다. 선생님 그 환희가 있잖아요. 그 맞춤법 할 때 지읒인지 치읒인지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읒 아니에요, 선생님. 지읒. 역시. 이게 치읒이래요, 장님. 자, 일단 문제 풀자. 시옷 받침은 먹는 것에서의 맛이죠. 신수지네. 신수지지. 만들어야겠다. 어쩐지 근치를 좋아하더라. 야, 하랄 때 빨리 집중해. 프린트 2개 나가야 돼. 동질성이 뭐였어요? 같은 성질. 어디서 기억이 안 나? 저래 말. 그렇게 당연히 없었고. 뭐야 거기? 에이컨은 매력. 야 이번에 뭐야? 야 이번에 뭐야? 야 이번에 뭐였어? 원래 탭 바로예요. 근데 내 말은 원래 탭 바로예요. 참나무. 5번까지만 풀어보세요. 야, 얘들아, 요런 걸 툇마루라 그래. 툇마루. 자, 이렇게 작게 문 앞에 이렇게 문 앞에 놔서 앉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걸 툇마루라 그래. 채점해도 돼? 맘스터치겠지. 명확히. 선 넓고 서막솔 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와. 순간에 발표했죠. 어제 뭐 하는 거야? 민호야,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자, 채점합니다. 부유해? 약간 영악하다고? 이번에 4번 뭔 소리야? 응? 4번은 뭔 소리야? 그거 이제 건너뛰고 풀어봐. 설명해 줄게. 됐냐? 자, 채점합니다. 자, 1번에 얘들아, 자, 1번에 5. 자, 2번에
2번에 O. 우리나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고쳤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가지고 모르는 거죠. 3번. 2번. 자, 2번. 자, 앞에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야, 2번. 자, 집중해봐. 1번 봐. 2번. 북한의 방언을 문화로 삼은 어휘. 그거 뭐뭐 있었죠? 불러주세요. 계산이 또 가마치, 망돌. 각각 무슨 뜻이죠? 계산이는 거위역도, 가마치는 누룽지, 망돌은 맷돌. 자, 요거 뭐였죠?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서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만든 거. 자, 견인차를 끌차라고 했고요. 송기척은 아니야. 외래어 노크를 저기 해서 음반을 소리판이라고 했어요. 요게 해당이 돼. 알아둬야 돼. 적으면서 따라와. 자, 문제 풀면 돼 계속. 자,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말 뭐 있었죠? 아까 자, 노동 영웅이 있었나요? 네. 그다음 뭐 있었죠? 자, 밥공장. 또 하나. 자, 인민배우. 자, 그렇게 맞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에서는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안 적어서 우리나라는 다 시옷 받침을 써야 하는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겁니다. 뭐 근데 뭐죠 이거? 자, 여기는 사이시옷 때문이니까 4번의 답은 1번이에요. 기억 밑줄 친 게 뭐야 본문? 영민아, 기억 밑줄 친 게 뭐야? 본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헐. 자, 그렇게 푸는 거야. 자, 5번의 답은? 5번. 예, 5번입니다. 안쪽 이으시면 안 돼요. 자, 6번부터 12번까지. 12번이요. 예, 12번은 직접 안 써도 되니까 그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서 밑줄 한번 쳐보세요. 12번.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1번부터 12번. 자, 6번부터 12번이요. 자, 집중해서 풀자. 자, 옆 사람을 떠들지 말고 개인적으로 풀어. 분당 언제 됐어요? 어? 그걸 왜? 갑자기? 전쟁 이후에 휴전되면서 분단됐잖아. 그 이전에도 분단 상태가 있긴 했죠. 진짜 손톱깎이 있어? 아니요. 말포세가. 채점해도 되는 거야? 넣어두니까. 의존명사가 뭐예요?
볼 수 있죠. 아까 설명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그래. 자, 뭔가가 꾸며져야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자, 뭐야? 자,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것, 수, 대 이런 것들. 뭐뭐 할 것이 없다. 재미있는 것이 없다.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이 의존명사야. 곧이라는 것도 의존명사지. 곧. 시옷 받침의 곧. 장소를 의미하는 곧. 여기 있다고 봐가지고. 다 풀었어? 소량 다 풀었냐고. 영민 채점하면 돼? 집중하고 풀어.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와 있는 제시문을 확인해가지고 확인하고 푸는 것도 중요해. 자, 채점합니다. 절대 못 돼. 우리 저번에 배울 때 한번 잘것 같아. 나도 한이 있었어. 한이 벌써. 자, 민호야 몇 번까지 했어? 오케이. 자, 채점합니다. 자, 6번에 예, 야, 집중 안 해? 은교야, 6번에 몇? 6번에 4. 자, 7번에 채점해라. 7번에 3이요. 자, 8번에 3입니다. 야, 8번 문제 봐봐. 가가 뭐죠, 지금? 나룻배, 나만. 아까 봤던 얘야. 봐봐. 이걸 볼 때 올라서가 아니라 뭐뭐와 달리를 뭐뭐와 달리를 가로로 묶어서 뭐부터 읽어줘? 얘부터 읽어줘. 얘부터. 야, 얘부터 읽어줘. 얘. 가는 붙였은 뒤로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요. 됐어? 자, 9번에 5번입니다. 자, 이거 뭐죠? 여기에 사례는 단어가 똑같은데 남한과 북한의 뜻이 다른 거니까 뭐의 뒤냐면 마의 뒤입니다. 자, 10번. 예, 10번의 답은 4번. 네, 맞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11번. 너 계속 따르네. 자, 11번에요. 11번의 답은 1번. 네. 자, 12번은 분단 이후 서로 교류가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13번부터 자, 끝까지 빨리 풉시다.
13번에 5번에 13번에 5번. 이거 하나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넘겨? 얘들아, 16번까지만 풀어. 왜요? 나머지는 너희들 가져가서 집에서 풀어. 16번까지만. 하나 더 할 거야, 프린트. 너무 좋았어, 갑자기. 아니, 태권합니다. 16번까지만 풉니다. 근데 1950년대 많이 봐. 길을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16번까지 삽질밖에 어떻게 알았지? 조언이가 안 하네. 안 돼. 한줄 알려주면 안 돼. 한줄 알려주면 안 돼요. 가 많이 제 합성어가 뭐예요? 합성어. 그거는 지금 배울 게 아닌데. 나와가지고요. 몰라도 돼 일단. 지금은 알지 않아도 돼. 채점합니다. 찬영, 너 핸드폰 안 냈어? 그럼. 이거 바지 LED 바지. 도은, 풀었어? 민호야, 풀었냐? 다 풀었어? 16번. 자, 채점합니다. 13번에 5요. 13번에 5. 자, 14번에 1. 15번에 4. 3. 자, 15번에 2입니다. A랑 C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3번이에요. 자, 나머지 뒷부분 가져가서 꼭 풀어. 지금 새로 준 프린트 하나씩 나눠받아. 네, 근데 15번에 이거 C는 왜 돼요? 학원에 니으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라고? 15번에 C는 왜 돼요? 이해하려는 외웠죠. 지금 자, 위에 있는 새끼가 한개 있냐? 자, 봐.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봐. 자, 위에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걸 찾아냈는데 나머지 아닌 걸 일단 지어내면 되는데 이것만 교정만 통일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한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시도가 제시되는 것도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돼. 협의야. 남는 건 이거야. 뭐냐? 북한의 생활을 보여주는 책을 통해 다른 언어, 문화와 생활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거는 뭐 북한의 생활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또 남한의 생활을 북한에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서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돈 나 주라. 자, 그다음 자, 이칠 권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치골이
이칠거래는 너한 적도 없어요. 그게 남들 많은 얘들아 떠들지 말고. 박수 받으려고 말하는 건데.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봐라. 자, 요 글은 뭐예요? 이게 지금 문제 푸는 것보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문을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봐. 여기 보세요. 융합연합에서 있었던 법의 시행을 소개하면서 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집중해 고려할 때 봐. 국내에서도 개인이 타인의 여기 봐봐. 이칠 권리의 정의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종의 그러한 이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배경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문제 제기합니다.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글은 뭐예요? 법제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보죠. 첫째. 누구야? 자, 첫째.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잘 봐. 얘들아 여기 이칠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라는 게 일종의 주장이라면 뭐뭐이기 때문이라는 뭐예요? 일단 이유 내지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신상털기도 일어난다. 이게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원래 때문이다가 들어갔으면 이유라고 하고요. 이런 사례들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걸 우리가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여기 근거 정도로 보죠. 자, 두 번째,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돼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여기 신상털기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악의로 타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신상털기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주고 이것이 둘째 이유와 관련된 근거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다는 얘기야. 다시 집중. 도훈아 봐봐. 집중해봐. 여기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여기 신상털기가 있는데 만약에 신상털기를 근거로 주고 그것에 대한 관련된 이유가 이거라고 제시하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됐어? 자, 자 여기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개념을 정의합니다.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로서 중요하다라는 얘기 나오면 이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중요한 거야. 자, 봐. 자, 집중해. 자,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수집해서 사용할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셋째, 지금 다 이 이유 뭐야? 법제화에 찬성하는 이유야, 반대하는 이유야? 찬성하는 이유야. 시험 문제에서 이유의 성격을 서로 다른 이유들을 섞어놓고 찬성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과 찬성하지 않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멍 때리지 마. 집중해야 돼. 자, 셋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는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여기 지금 법이 사례로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 누구에게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문제점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증명해야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면 삭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자, 나글을 봅시다. 나글은 뭐예요?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이칠 권리를 인정하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뭐뭐 했던 것을 했고 이 판결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이런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논의가 활발해. 초반은 비슷해.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들어서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사례로 드는 게 예를 들어 뭐가 있어? 정치인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인터넷 검색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를 요청해서 삭제하게 되면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길어도 좀 보세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자,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요.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아주 필수적인 기본권 사례를 또 듭니다. 근거 민호가 자 갑자기 민호가 친구 정씨 게시물을 올렸다고 할 때 자, 민호는 자기가 나름대로 작성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민호의 표현의 자유가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그 법의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공적 영역에 대한 정보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들은 다 뭐예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나의 글은.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1번부터 5번까지. 아니, 7시 반에 끝내요. 벌써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그만 손가락이 짠 난다. 5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집중해서. 사이다 나 1, 2, 3번 여친구 가. 꼭 줘?
아 맞다. 야 여기 2번이 걔네들. 어쩌라고. 내가 공부를 줄게 준영아. 아 그래. 너 이렇게 되면 답수 짓고. 야, 문제 풀라고 앉아서. 비판적인 뜻이 뭐예요? 비판적인 뜻이 뭐예요? 이걸 틀리네. 세상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읽는 것을 비판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해. 이건이 아니야? 문제 이상해. 아씨, 맞냐고 아니냐고. 5번이. 아씨. 너한테 왜 그래? 너한테 악한 적 있어? 아씨. 문제가 이상하다니까. 네가 틀린 거야. 문제가 이상하대. 문제가 이상해. 네가 제일 이상해. 5번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5번일 수밖에 없는데 5번이 아니야. 진짜 이 새끼 무슨 소리 개 때리고 싶다 진짜. 아, 야, 나도 이번 때문에 공문을 한 3번 정도 썼어. 이거보다 5배 정도. 아, 4배 정도. 인준아 이번 몇 배? 뭐 나왔다? 이번에 뭐라고? 수십 번만. 이건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최고. 야, 좀 정신 좀 차리고 문제 풀라고. 아, 뭐? 안 해놨어. 저는 이거 문제 이상하다. 내가 뭐 왜 어렵냐 이거? 미치겠네. 아니 비가 계속 틀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비가 틀렸는데 5번이야. 아니 4번이야. 비가 계속 틀렸는데. 이건 엄마 없다. 그래서 못 해야 돼. 엄마 이제 아니 5번 1번 아니잖아. 정말로 1번 아닙니다. 뻥이야. 자, 시간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나 진짜.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번에 5번 아니야? 자, 동일한 화제를 다른 거를 비교하며 글을 읽는 효과.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준영아, 집중 좀 하라고. 자, 옳지 않은 거야. 관련 있는 글을 폭넓게 읽을 수 있고 창의적으로 감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요거 나머지 선지를 알아두라고. 적절한 선지를. 화제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설 수 있고. 자, 각각의 글이 지니는 특성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한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아니에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다룬 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1번 선지 알아두시고요. 2번 보세요. 옳은 것끼리 묶은 겁니다. 가는 찬성하는 글이야 반대하는 글이야? 찬성이야. 그러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법제화하면 논란이 생겨. 그러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말자는 거니까 잘못 설명했어요. 이거는 가는 찬성하는 글입니다. 자, 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이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 그러니 법제화 해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법제화 해야 한다가 아니지. 야,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만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면 굳이 법제화를 왜 해? 이거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 B도 틀렸어. 자, 그 다음 3번.
가를 통해 이칠 권리 받자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어. C는 맞고요. 그만해라. 자, 나는 반대야. 자, 나를 통해 이칠 권리를 법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침해되지 않는다면 이칠 권리 법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에는 그게 아니라 침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남은 건 그러면 세 개씩 고르는 거니까 C, E, F네. 답은 5번. 답 잘못된 거고요. 됐어? 됐냐? 자, 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뭘까요? 기억 뭐지? 자, 3번에 5번 보죠. 미음 뭐죠, 미음? 자, 이럴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얘기는 여기 공적 영역에 속하냐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냐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5번, 3번에 5번 선지 공공성과 관련된 건 잘못된 말입니다. 4번은 일단 건너뛰고요. 4번은 건너뛰고 아주 쉽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 정말. 자, 5번에 1번 가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해 주장. 자, 가는 이렇게 적절하죠. 가 서론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자, 보기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듯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나를 지워주세요. 짧은 문구와 그림 함께 제시되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자, 가는 오늘 국어야. 그렇고 보기는 서리적 문장 형태로 말하고자. 서리적 문장 형태가 있나요? 서리적이면 물음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 서리적인 건 없습니다. 답은 5번. 야, 시험지 그 두 개 다 가져가서 토요일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와. 다 풀어서 와라. 잘 챙겨가고 문제 풀어봐. 야, 문제 다 풀어봐.